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보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 김민지 씨. 우량아로 태어난 첫째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첫째 때보다 늘어난 정부 지원금을 체감했다는 민지 씨. 하지만 최근 첫째 아이 교육비가 크게 늘면서 양육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비를 쓰기 전에는 엄청 아끼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자녀 교육의 레벨로 들어가니까 그냥 아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돈을 일단은 좀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의 한 달 교육비로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학원 세 곳과 방과 후 수업까지 포함하면 총 96만 원. 요즘에는 월 1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가 더 비싸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뭐 한 최대 한 200만 원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고 있는 폴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0살이고 하고 코미디언 활동하고 있어요. 하고 유나 아빠 됐어요 2개월 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제가 CP 회계사 전문가였어요. 근데 거의 5년 반, 6년 전에 한국에 왔고 그래도 이제는 뭐 코미디언 활동 해보고 있어요. 그렇지? 한국 결혼 문화 잘 알아? 네. 어디 한번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결혼해? 어째? 비싼 웨딩 결혼 행사.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코미디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 중인 폴. 한국인 아내 세희 씨를 만나 결혼식을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으로 달라는 가정을 꾸렸죠. 그리고 얼마 전 아빠가 됐습니다. 유나? 에? 맞벌이 부부다 보니 육아는 주로 프리랜서인 아빠가 담당하죠. 네. 날 때려 어떡해. 유나. 크리에이터 활동도 멈춘 채 육아에 전념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이름도 폴 서울로 지었지만 사고방식은 캐나다인 그 자체. 그런 그가 아이를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답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문화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 성인 되면 20살이면 이제는 너는 성인이니까 그냥 혼자 다 해. 그래서 제가 대학교 혼자 근데 대학교 값이가 캐나다에서 쌌어요. 아직도 그래요. 최근에 확인했을 때 다 같이 2년 안에 아마 300만 원이에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 한국은 진짜 비싸면 아마 부모님 지원해야 돼요. 아니면 큰 빚으로 평생 시작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어쩔 수 없어요.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에 비해 8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문제는 대학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안해진 중산층까지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을 추산해 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5,9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굉장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남들이 굉장히 상향 비교 때문에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양육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단지 과도한 양육비만의 문제일까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효용과 비용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봤던 게리 베커. 자녀가 주는 기쁨인 효용이 비용보다 클 때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이 비용에는 양육비 외에도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주는 기쁨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출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잠든 아이 몰래 방을 빠져나간 아연 씨. 집에서 6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그녀. 아이와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채 집을 나섭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출근 시간을 당기다 보니 매일 아침 전력 질주로 하루를 엽니다. 간신히 버스는 놓치지 않았지만 밀려드는 피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연 씨는 그나마도 시차 출근제가 가능해 운이 좋은 편이라고 믿고 있죠. 아연 씨가 회사로 향한 그 시각, 성배 씨는 아이를 깨웁니다. 하원을 아내가 맡는 대신 등원 준비는 성배 씨 담당이죠. 정신없어요. 저도 비슷하게 일어나자마자 애기 깨우고 준비하느라. 사실 그래서 맨날 조금씩 늦어요. 성배 씨는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짜여진 엄마 아빠의 시간표. 하원 시간에 맞춰 엄마는 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까꿍.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처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아이와 엄마. 아빠. 가족 상봉도 잠시. 아빠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바통은 엄마에게 넘겨집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하루 중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또 갖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건 사실 양육비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애기 낳기 전에는 영 아니면은 둘이라는 생각에 하나만 낳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낳고 키워보니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도 사실 좀 현실 자체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둘째는 여전히 고민 중인 상태고 저희가 시간이 진짜 역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저도 애기한테는 좀 부족한 시간일 것 같고 이거를 또 둘째가 생기면 이 시간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고. 양육비는 줄일 수 있어도 시간 빈곤에 시달리며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출산의 큰 걸림돌이죠.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에 무려 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수억 원대의 양육비. 모두가 이런 양육비를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균값보다 적은 사람이 다수였고 평균값과는 달리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앙값은 더 낮았죠. 표본이 작아서 생긴 일일까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 평균 양육비를 분석해 본 결과 역시 평균값에 비해 중앙값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의 요약 통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양육비의
평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의 함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를 보게 되면 많은 저소득층이 있고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아주 높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그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훨씬 높게 되죠. 결국 수억 원대의 평균 양육비는 부풀려진 금액이지만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웹툰 작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권보람 씨. 프로젝트 참가자 중 양육비를 가장 적게 쓸 거라고 답한 한 사람이죠. 엄마를 향해 달려오는 현성이와 함께 하교 후 들르는 곳은 학원이 아닌 집 근처 공터. 한창 낙엽 던지기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욜로족이어서 처음에 이제 20대 때 철이 없을 때 생각으로는 조금 애들 낳는 거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명을 딱 낳고 나니까 한 명만 키우는 건 아니다. 무조건 애를 낳았으면 둘은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관념이 있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보람 씨는 육아의 힘겨움과 행복을 동시에 그려낸 웹툰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죠.